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의 분류와 머신러닝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범주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범주형 같은 경우는 고유한 값이나 범주의 수가 제한된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수가 제한된 이라는 이 5글자예요. 즉, 내가 주어진 어떤 값 이외에 다른 것들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종류는 순서가 없는 명목형과 순서가 존재하는 순위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목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숫자로 바꾸어도 값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혈액형, 부서 같은 것들이 있죠. 성별 같은 경우 여자, 남자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고 이 2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형도 RH-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A, B, O, AB 이렇게 4가지만 본다면 이렇게 딱 수가 제한되어서 나오는 범주형이죠.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의 정해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목형이라고 불러주고요. 이때의 이 성별, 혈액형, 부서 등은 숫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 때에도 크고 작음이 없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혈액형을 1, 2, 3, 4의 숫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 때 1하고 4하고 그 숫자의 우리들이 크기가 다른 것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1로 표현했을 뿐이고 4로 표현했을 뿐이지 4가 더 크다던가 또는 1이 더 크다던가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순위형인데요. 이것은 항목들 간의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순위가 있더라도 양적인 비교는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 학점, 그리고 매달, 만족도 등이 있는데요. 이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제한된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학점 A, B, C, D, F 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A가 B보다 더 좋은 거죠. 높은 학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금은 동이라고 했을 때 금메달이 은메달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2개와 똑같은 가치다. 이런 것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주의 개수가 제한된 데이터가 바로 범주형입니다. 자, 그리고 수치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치형이라는 것은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정수로 표현되는 이산형과 실수로 표현되는 연속형이 있습니다. 자, 이산형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구분되는 별개의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셀 수 있고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못하는 정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의 수, 자녀의 수, 사고의 횟수, 제품의 개수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주사위 눈의 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1하고 2가 있었어요. 그럼 그 1과 2 사이에 다른 숫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녀 같은 경우도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5명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 같은 경우는 정수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연속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실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다, 몸무게다, 기온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물론 키를 얘기할 때 나는 175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175와 176이 있을 때 나는 키가 175.3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키를 소수점 없이 표현하느냐 아니면 소수점을 가지고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소수점 더 아래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값과 값 사이에 많은 다른 값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수로 표현을 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서 척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 명목 순위도 명목형, 순위형 척도가 있고 또 등간, 비율 척도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명목, 순위, 등간, 비율이라는 척도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학습의 분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도학습. 자,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X를 사용해 Y를 예측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X와 Y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이다. 자, 그러면 X하고 Y라는 게 무엇이냐? X는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X에 의해서 Y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Y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예측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에는 학습의 종류가 회귀하고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귀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 사이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귀에서 사용하는 Y값은 연속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키를 사용해서 딸의 키를 예측한다. 여기서 딸의 키가 Y고요. 부모의 키가 X예요. 그랬을 때 이게 회귀인지 분류인지 구분 지을 때는 여기 있는 딸의 키, 즉 Y가 어떤 데이터인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딸의 키라는 것이 연속형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의 예측, 그리고 집값의 예측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연속형에서 말한 실수가 아니라 정수잖아요. 판매량도 이거 정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수냐 실수냐 딱 이것으로만 따지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히 회계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측값이 실제값하고 똑같은 종류로만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사이값일 수 있을 때는 회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수든 실수든.
자, 그런데 이제 결과들은 머신러닝 결과는 이제 실수로 나올 겁니다. 연속형으로. 판매량 예측을 해라 그랬을 때 뭐 2개, 3개, 4개 이렇게만 예측이 안 되고요. 2개, 그러니까 2.3, 뭐 3.1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지도학습에서 Y로 주는 실제 값은 정수값이더라도 그 예측 값이 연속형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회귀일 때. 자, 그래서 회귀는 키포인트가 이렇게 예측값과 실제값을 봤을 때 예측값이 이 실제값하고 똑같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사이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저희들이 회귀를 한다 그래요. 만약에 자녀의 수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도 자녀의 수라는 것은 1명, 2명, 3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실제 값에서의 자녀의 수고요. 우리들이 이 회귀라는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1명, 2명, 3명이 아니라 1.5명이라든지 뭐 3.2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자녀의 수 예측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1명, 2명, 3명 이 셋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럼 분류인 거고요. 만약에 1.2, 1.3 이런 식으로 연속된 결과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회귀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예측 결과가 어떤 형태이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회귀냐, 분류나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분류도 얘기해 볼게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값에서 주어진 범주, 즉 종류로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측값이 범주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물의 정시 도착 여부의 예측. 이거는 정시 도착했니? 정시 도착하지 않았니? 딱 이렇게 2가지 나오는 거죠. 생존 여부의 예측. 살았니? 죽었니? 예측하는 거고요. 품종의 예측. 아주 유명한, 아주 많이 쓰는 예제가 있어요. 붓꽃 데이터. 그래서 붓꽃에도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거죠. 뭐 세토사, 버시칼라, 버시니카 3개 중에서 어떤 거니 딱 맞추는 거. 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어떤 숫자인지 맞추는 경우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실제 값에서 주어진 데이터 종류로만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뭐 자녀의 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녀의 수가 실제 값에서 주어진 게 1, 2, 3, 4였어요. 그리고 그 1, 2, 3, 4로만 결과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분류. 아니에요. 나는 1.5, 1.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회귀인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집값 예측이라고 하더라도 집값에 대해서 내가 딱 주어진 그 집값으로만 예측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인 것을 A, 1억에서 3억 사이를 B, 3억에서 5억 사이를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범주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제목만 보고 이게 회귀인지 분류인지는 모릅니다. 결과를 어떤 것으로 원하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는 학습 데이터에 X에 대한 데이터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그 Y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부모 키하고 딸의 키 예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이 회귀 데이터에서는 부모 키도 주고 딸의 키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류에서도 화물의 정시 도착 여부 예측이라고 했을 때 이 정시 도착 여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X 변수들하고 그 다음에 정시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제 값이 적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지도 학습에서는 X 데이터만 주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군집과 연관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분류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분류와 군집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분류는 X, Y 데이터가 모두 다 제공되는 지도학습이고요. 군집은 X에 대한 데이터만 존재하는 비지도 학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라. 그런데 여기서 3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군집 방법도 있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군집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라고 한정 지었을 때는 저희들이 주는 거죠. 몇 개로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그것마저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고객을 특성에 따라서 나눠봐.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갖는 데이터들로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룹 내의 데이터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그룹과 그룹은 구분되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날 때 군집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도 범주형입니다. 자, 그리고 연관, 즉 연관 분석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 삼겹살을 산 사람이 상추도 샀는가? 또는 삼겹살과 상추를 동시에 사는 것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전체에서 여기 오타 났네요.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제가 이 실제 PPT에서는 다시 고쳐 놓을게요. 그리고 PDF로 제공할게요. 지지고 이상한데요. 지지도입니다. 자, 빵을 산 사람이 우유도 사는 것은 얼마나 될까? 그 비율이. 또는 빵과 우유를 동시에 사는 것은 전체에서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빵과 우유를 동시에 사는 것의 비율이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 이게 지지도. 또는 빵을 산 사람이 우유를 사는 그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신뢰도.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 결과값이 연속형으로 나와요. 0.1, 1.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회귀 분석, 분류 분석, 군집 분석, 연관 분석에서 어떠한 원리로 동작이 되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지지도부터 향상도까지 그리고 군집에서도 얼마나 유사한 특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3과목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의 3과목이죠. 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회귀, 분류, 군집, 연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큰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세부적으로 다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계학습에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측 또는 그룹 나누기, 패턴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을 수식화해서 모델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예측부터 패턴 규칙을 발견하는 게 회귀, 분류, 군집, 연관 분석이잖아요. 이 각각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회귀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군집에도 분류에도 연관에도 다 여러 가지 모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모델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다른 말로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모델링 과정에서 데이터들은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갖다가 거리를 잰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곱을 해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뭔가 회귀를 하고 분류를 하고 군집을 하고 연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치, 정수든 실수든 숫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보실 텐데요. 인코딩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나 기호를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데 이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숫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가 문자 또는 문자열로 표현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산형 수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특히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인코딩이라는 용어는 꼭 여기 기계학습에서만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라는 것이 여기서는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문자열을 이산형 수치로 바꿔주는 것을 엔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구간화, 비닝이라는 것인데 데이터의 종류가 많은 경우 구간으로 나누어서 묶어 사용하는 것을 구간화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이 모델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날짜 시간 정보가 있어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월별로 묶고 일별로 묶고 요일별로 묶거나 시간별로 묶어서 구간화를 하게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1일, 2일, 3일, 4일 여기서 요일은 이제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을 이용해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일로 구간화하고 시간별로 또 구간화하고 나이 같은 경우도 1살, 2살, 3살, 4살 이런 게 아니라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을 구간화라고 합니다. 또한 임의의 구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것들이 임의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류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가지 데이터를
딱 하나의 형으로 한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형태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는 어떤 데이터로 분류하면 될까요? 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나이는 매일, 매시간, 매초 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 조금 있으면 나는 나이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1, 2, 3, 4.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를 1살, 그리고 연도가 바뀔 때마다 일씩 증가해서 2살, 3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나이를 연령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나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 맨 처음에 있는 이 나이는 연속형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살과 2살 사이에 1.5 이런 거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산형으로 봐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대, 20대, 30대 물론 순서는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범주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산형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또는 범주형 데이터를 이산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자, 엔코딩이라고 해서 범주형 데이터를 이산형으로 바꾸는 것 이야기했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문자열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0, 1, 2, 3, 4와 같은 숫자로 바꾸어서 내가 연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엔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산형 데이터가 너무 종류가 많을 때 그것을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것, 비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산형을 범주형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이산형과 범주형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엔코딩이나 비닝에 의해서 상호 바꾸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범주형 가로 열고 이산형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범주형 데이터를 엔코딩을 이용해서 이산형으로 숫자로 정수로 바꿔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거나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